매미소리, 바람소리, 기계소리 같은 게 들려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가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대로 방치해두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게 될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이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조용히 있는데도 귀에서 삐 소리, 매미소리, 바람소리, 기계소리 같은 게 들려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심지어는 심장 뛰는 소리처럼 쿵쿵 울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해서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불편한 증상, 바로 이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명은 실제로는 삐 하는 고음의 소리부터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매미소리, 바람소리, 웅웅거리는 소리처럼 다양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완전히 건강한 사람도 아무런 소음이 없는 조용한 방에 5분 이상 앉아있으면 90% 이상이 일시적으로 이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즉, 잠깐 들리는 건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대부분은 뇌의 소음 차단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금방 사라져요. 저도 컨디션에 따라서 이명 소리가 크게 들려서 불편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 휴식을 취해주거나 하면 금방 사라지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명이 5분 이상 계속되거나 거의 매일같이 들리고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준다면 이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질환으로서의 이명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는 게 필요하죠. 이명은 원인이 정말 많아요. 흔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영양 상태가 부족하거나 잠을 못 자는 경우에도 흔히 발생할 수 있어요. 그와 비슷하게 생활 습관도 큰 영향을 줘요.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거나 술, 담배,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평소 들리던 이명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다른 원인들 중에 흔한 원인은 바로 난청, 그러니까 청력이 떨어진 경우예요. 또 흔하게 큰 소리에 오래 노출된 경우에도 생기기도 해요. 콘서트를 다녀왔거나 이어폰을 꽂고 크게 음악을 들을 때, 군대에서 사격 훈련을 할 때, 혹은 공장에서 기계 소음 소리를 오래 들을 때요. 이유를 쉽게 설명드리면 달팽이관 속의 청각세포가 손상이 되면 특정 주파수대 소리를 잘 못 듣게 되는데요. 이때 뇌가 잘 들리던 소리가 이제는 안 들리네?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가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없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되는 거죠. 돌발성 난청이나 바이러스 감염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청각신경의 원인 외에도 혈관의 문제 때문에 귀 옆에서 슉슉 또는 꾹꾹 거리는 심장박동 소리 같은 이명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는 귀 주변에 혈관이 늘어나거나 기형이 있을 때, 또는 귀 주변 동맥과 정맥 사이에 비정상적인 길이 생기는 동정맥류나 경동맥 협착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또는 종양이 있을 때도 박동성 이명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임신, 심한 빈혈, 갑상선 기능 항진증, 심한 운동 시 정맥에 흐르는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이명이 생기기도 하죠. 간혹은 귀 주변 근육이 떨리면서 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이건 귀 속 뼈나 귀 인두관을 움직이는 미세 근육이 계속 떨리면서 제멋대로 움직일 때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이명을 호소하는 분들도 꽤 늘었고요. 즉,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소음이나 생활 습관의 문제라면 생활 패턴만 조금 바뀌어도 증상이 훨씬 좋아질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이명은 불치병이다, 그냥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방치해두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첫째, 이명은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줘요. 2025년 발표된 메타 분석에 따르면 이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약 2배, 불안은 1.6배 정도 높았고 불면증 위험은 무려 3배, 그리고 자살 위험도 5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났어요. 실제로 만성 이명 환자의 절반 이상이 불안, 우울, 불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해요. 즉, 이명이 단순히 귀에서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둘째, 이명은 수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명이 계속 들리면 잠이 잘 오지 않고 잠이 부족하면 다시 이명이 더 크게 느껴져서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연구에서도 이명 환자의 60-70%가 불면을 호소하고 있었고 수면 부족이 불안, 우울을 더 악화시켜서 결국 이명 자체도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셋째, 최근에는 심혈관계 건강과의 연관성도 보고되고 있어요. 노르웨이에서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이명이 있는 사람에서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특히 저강도의 이명이라도 고혈압,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고 여성에서는 뇌졸중 위험까지 2배 이상 증가한 결과가 있었어요. 결국 이명은 단순히 귀에서만 들리는 불편감이 아니라 정신건강, 수면, 심혈관계까지 전신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의 진단과 치료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정신건강 지원, 수면관리, 생활습관 개선까지 함께 접근을 해야 해요. 그렇다면 이명이 의심될 때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게 될까요? 이비인후과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돼요. 첫 번째, 정밀 청력 검사. 이명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난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청력 검사를 통해서 난청이 있는지, 특히 고주파수에서 청력 손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필요하다면 어음 청력 검사나 이음향 방사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해서 달팽이관의 기능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설문과 이명 평가. 이명은 단순히 소리 크기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불편감을 느끼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명 장애 지수 같은 설문지를 통해서 환자분이 실제로 겪는 불편 정도를 수치화하기도 하고요. 이를 통해 단순히 귀 증상을 넘어서 이명이 나의 삶의 질이나 정신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혈액 검사. 전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게 목적이에요. 빈혈이나 갑상선 질환, 바이러스 감염, 혹은 간, 신장 기능 이상 등도 간접적으로는 이명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로 종합적인 몸의 컨디션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영상 검사. 만약 이명이 한쪽 귀에서만 너무 심하게 있거나 맥박이 뛰는 소리처럼 들린다면 혈관이나 신경에는 이상이 없는지, 종양은 없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해요. 이럴 때는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혹시 청신경 종양이나 기타 종양, 귀 주변부에 혈관 이상 등의 구조적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게 돼요. 이런 과정을 종합해서 왜 생겼는지, 어떤 원인에 따른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명은 진단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요. 갑자기 이명이 생겼다면 컨디션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이명인 경우들도 있겠지만 돌발성 난청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빠르게 병원에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치료가 늦어지면 청력 회복이 어렵지만 빠른 치료 시 후유증 없이 회복할 가능성이 더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치료 방법은 기본적으로 경구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게 되고 청력 저하 정도에 따라서 고막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고 스테로이드 복용 후에 이어서 치료를 시작하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 이뇨제나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더하기도 하고요. 또한 초기 청력 저하가 80데시벨 이상의 심도 난청의 경우에는 고압산소 치료를 급여 적용받아서 시행해 볼 수 있어요. 핵심은 갑작스러운 이명은 시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래된 만성 이명은 단기간에 없어지기보다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에요. 완전히 이명을 없애는 약은 현재 없고 보조적으로 신경안정제나 항우울제를 쓰기도 하기는 해요. 신경의 활성을 낮추어주면 일시적으로는 이명이 잠시 사라지거나 호전된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이다 보니 매일 먹다 보면 의존이 생기거나 내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 불편할 때는 일시적으로 써볼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명 재활 치료. 이명 재활 치료는 상담 치료와 소리 치료를 병행하는 재활 치료예요. 소리 치료는 쉽게 말하면 뇌가 이명을 중요하지 않은 소리로 인식해서 무시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백색 소음이나 환경음을 들려주면 이명을 덮어서 작아지게 만들어서 뇌에서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작은 소리로 만들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하지만 백색 소음 때문에 잠을 더 못 자겠거나 더 불편감이 커진다고 느끼는 경우라면 모닥불 타는 소리나 빗소리, 들었을 때 좀 편안해지는 소리를 한 가지 정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사람 목소리가 들어갔거나 음악 소리를 듣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소리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꿀팁은 크기 조절이에요. 이명 소리가 예를 들어 10 정도의 볼륨 크기라면 백색 소음의 크기는 8 정도로 이명이 작게나마 들리는 정도로 백색 소음을 들어야 한다는 게 바로 키포인트예요. 이렇게 뇌를 지속적으로 훈련시키게 되면 나중엔 백색 소음이 없어도 뇌가 이명을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소리 치료를 이어폰이나 헤드폰 등으로 하는 것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냥 스피커로 들으시거나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소리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볼전도 이어폰을 추천드립니다. 소리 치료를 하는 시간은 보통 하루에 이명이 들리는 시간의 절반을 하라고 추천을 해요. 게다가 재활 치료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니 꾸준한 치료가 필요함을 알고 계셔야 돼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집에서 스마트폰 앱이나 기기를 활용해서 백색 소음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명의 증상 호전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된 바 있어요. 두 번째는 보청기 사용이에요. 난청 때문에 생긴 이명이라면 보청기 착용이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청력이 떨어진 부분을 보청기로 보완을 해주면 뇌가 불필요하게
가짜 소리를 만들어내지 않게 돼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리면 보청기 한 번 끼면 평생 껴야 되지 않나? 그냥 조금 더 참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건 오히려 이명을 더 악화시키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실제로 감각신경성 난청과 만성 이명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보청기를 착용한 지 한 달 만에 이명과 관련된 여러 지표가 유의미하게 호전됐어요. 즉 빨리 착용할수록 청력 저하를 더 늦춰서 이명이 악화되는 것을 늦추고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거죠. 세 번째는 고압산소 치료예요. 고압산소 치료는 우리가 일상에서 받는 공기의 압력인 1기압보다도 더 높은 압력을 가하는 챔버 안에서 100% 산소를 호흡해서 체내 산소량을 증가시키는 치료예요. 손상된 뇌의 조직에 고농도 산소를 공급해서 혈류를 더 촉진해주고 세포의 산소 공급을 늘려서 난청으로 인해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도와줄 수 있어요. 특히나 돌발성 난청의 경우에는 초기 골든타임의 치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10회에서 20회 정도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려요. 네 번째는 경두개자기 자극술 치료예요. TMS는 2008년 미국 FDA에서 우울증 치료에 인정된 치료법으로 뇌의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거나 억제시키는 치료 방법이에요. 두통이나 이명,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서 인지 개선, 운동 능력 개선 등에 사용되고 있어요. 모두에게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충분한 상의 후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렇다면 병원을 가기 전에 이명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는 소음 피하기예요. 큰 소리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달팽이관 세포가 손상이 돼서 이명이 더 잘 생겨요. 그래서 콘서트장이나 노래방, 군대 사격 훈련이나 합주 같은 환경에서는 꼭 귀를 보호하는 게 좋아요. 평소에 이어폰을 자주 쓰는 경우라면 1시간을 쓰면 10분 정도는 귀를 쉬게 해주는 게 좋아요. 또한 이어폰도 골전도 이어폰이 청력 손상을 줄여줄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수면, 스트레스 관리예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 그리고 가벼운 운동, 취미생활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연구에서도 불면과 스트레스가 이명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어요. 세 번째, 음주, 흡연, 카페인 줄이기예요. 술, 담배, 카페인 모두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이명을 더 심하게 만들고 수면을 방해해요. 특히 카페인은 오후 이후에는 피하는 게 좋고 필요하다면 디카페인 음료로 바꾸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명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챙기기예요. 첫 번째는 아연이에요. 아연은 귀의 달팽이관 내에 신경 전달 물질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영양소로 청신경의 활동을 돕고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에요. 성인의 경우 아연의 권장 섭취량이 15mg이지만 아연의 부족으로 인한 이명의 경우에는 하루에 20에서 30mg가량 복용해야 완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비타민 D예요. 이는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만성 이명이나 어지러움 환자분들은 이런 비타민 D 수치가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우울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이명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는 비타민 B군이에요. 비타민 B1, 2, 3, 5, 6, 7, 9, 12 등으로 총 8종류로 이루어져 있어요. 비타민 1, 2, 6는 귀 속의 신경을 안정화시켜서 이명으로 인한 어지럼증이나 귀 울림을 방지해주고 비타민 B9은 달팽이관의 항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서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한 이명 환자들에서는 비타민 B12 결핍 현상이 흔히 나타나기 때문에 충분히 보충해주는 것이 좋은데 실제로 만성 이명 환자의 약 47%가 비타민 B12 결핍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이 영양소는 육류, 간, 조개류에 풍부해서 평소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거나 소화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체내 비타민 B12가 부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비타민 B3는 수년간 이명 치료에 사용이 되어 왔는데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달팽이관으로 공급되는 혈류를 증가시켜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마지막은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을 완화시켜서 이명과 어지럼증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효과적이라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비타민 C나 비타민 E 등의 항산화 영양소들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규칙적으로 영양소를 챙긴 식사를 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직접 영양제로 섭취를 하시거나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영양소를 수액치료 등으로 보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이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어요. 이명은 단순히 귀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귀와 뇌, 마음,
그리고 전신 건강까지 모두 연결된 신호예요. 그리고 절대 불치병이 아니에요.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완치도 가능하죠.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 치료, 그리고 생활습관 관리까지 함께 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혹시 이명 때문에 불편하시다면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주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